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유대교, 기독교와는 다르게 전도와 성전으로 국가를 이룩하고 그 기반을 다지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타 종교들에 비해 정치적인 색깔이 매우 강한 종교이다. 이렇게 이질적인 종교였던 이슬람의 문화는 매우 번영했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유산을 계승한 이슬람의 지적 결과물들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유럽 세계로 번역되어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약간은 죽서서 개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번영하던 초기 이슬람교를 창립한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같은 경우는 40살이 되던 610년에 계시를 받았는데, 이때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는 이후 622년도에 헤지라 때부터 이슬람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지라는 이슬람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건이고,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도착한 날인 622년 7월 2일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8년 후인 630년에 무슬림의 죽음을 이유로 1만 군대를 이끌고 메카를 무혈 정복하였고, 이때부터 이슬람 제국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메카를 정복한 지 2년 후인 632년도에 무함마드가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이부 바르크가 1대 칼리프로 즉위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슬람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나 661년도에 건국된 우마이야 왕조는 717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하여 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까지 벌이게 되었는데,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기원전 6세기 때부터 1000년간 이어지던 로마 문명이 이슬람에 의해 포위당한 것은 서유럽 세력의 크나큰 위험으로 인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위험을 느끼던 로마 교황이 1096년 때부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의 군대들은 하틴 전투에선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도 이슬람의 살라딘에게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 4차 십자군은 엉뚱하게 1204년 4월 13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여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시 교황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십자군은 교회와 성소 역시 파괴하여 교회와 성소가 불살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새로운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1299년에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이슬람 제국은 반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오스만 제국은 무려 620년이나 지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마침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1453년 5월 29일 무너뜨렸고, 그렇게 2200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은 최종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오스만의 군대는 메흐메트 2세가 허락한 사흘 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사륙과 약탈 등을 저질렀고, 이후 사륙을 멈춘 메흐메트 2세는 점령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그의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로 삼습니다. 이전까지 오스만의 영토는 동로마 제국의 영토를 중간에 두고 둘로 분열이 되어져 있었고, 수도도 한 군데에 두지 못하고 아시아 쪽의 수도인 부르사, 유럽 쪽의 수도인 에디르네로 두 군데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게 되면서 비로소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었고, 오스만 제국의 진정한 전성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프레베자 해전에서 이기면서 지중해 패권도 오스만 제국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1538년 9월 28일 프레베자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의 군대들은 유럽 연합군의 함선 10척을 침몰시키고 3척을 불에 태웠으며 36척을 납포하고 300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반면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고, 단지 400명의 전사자와 800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오스만의 세력은 중부 지중해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여 베네치아의 영토였던 크레타 섬까지 점령하면서 유럽 지중해 국가들의 해상 무역권을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세대륙의 지배자인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와 세대륙의 지배자인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카를 5세는 나폴레옹과 더불어 약 1000년간의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황제였고, 최전성기에 도달한 이 두 제국 간의 충돌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29년 9월 슐레이만 대제가 이끄는 12만 대군이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빈을 포위했습니다. 게다가 신성 로마 제국 측은 카를 5세가 빈에 없었고, 동생인 페르디난트 대공 1세가 대리 통치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 슐레이만 대제가 이끈 예니첸이라는 정예부대는 빈을 함약 직전까지 몰아세우지만 만만치 않은 신성 로마 제국군의 반격으로 슐레이만 대제는 퇴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스만 제국의 진격은 유럽 세계에 크나큰 위험이 되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헝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입지를 상실하고 말았으며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살해되거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1차 빈 공방전이 유럽 입장에서 재앙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스만의 유럽 진출을 가로막은 첫 번째 전투였고 뒤이은 1571년 10월 7일에 레판토 해전에서 기독교 세계에게 오스만 제국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 해군 전사자는 25,000명, 유럽 측 해군 전사자는 7,000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레판토 해전의 타격으로 오스만 제국은 동지중해에서의 지배권은 가져갔지만 서지중해로 진출하라는 시도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배 이후에도 100년간의 나름대로의 전성기를 이어가던 오스만 제국은 1683년 제2차 빈 공방전과 함께 완전한 쇠퇴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퇴각하면서도 점령지를 단단히 다졌던 제1차 빈공방전 때와는 달리 제2차 빈공방전에서는 추격해온 유럽연합군에게 실컷 얻어맞아 점령지를 상당수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해상을 살펴보자면 유럽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과 기타 위험들을 피해 서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항로와 신대륙을 발견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건너 서반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조달한 금과 은은 스페인이 서유럽 제국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제국으로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 상황 속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스만 제국이 근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동안 위쪽의 러시아 제국은 18세기 때부터 서구화된 군사제도를 도입하며 계속 팽창하였고 1878년에 제2차 동방전쟁에서 러시아에게 패배한 결과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 영토를 거의 다 상실했습니다. 20세기가 되자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은 완벽히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편을 먹게 되었고 그 결과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이슬람은 다시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